프리미어리그 8라운드에서 토트넘이 리그 1위로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적중했습니다. 사연 깊은 루턴타운을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맨시티를 제치고 1위에 오른 것입니다. 이 경기는 승점 3점을 획득한 것만 만족해야 하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득점을 실패했습니다. 공격 포인트도 실패했습니다. 최약체 팀에게 1점밖에 못 내고 겨우겨우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대반전 맞죠? 몇 가지 사연이 있었습니다. 엔즈 감독은 예상했던 그대로 선발 라인업을 공개했고, 비카리오 골키퍼를 필두로 포로, 로메로, 반드벤, 우도기, 비수마, 메디슨, 사르, 쿨루셉스키, 히샬리송, 손흥민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뭐 아니면 도의 경기가 될 거라고 했는데 도가 돼버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단 2분 만에 토트넘은 득점 찬스를 맞이합니다. 오른쪽에 클루셉스키가 날카롭게 골대 쪽으로 크로스를 올려줬는데 히샬리송이 진짜 숨막히더라고요. 골대 앞에 50cm 앞에서 발을 갖다 댔는데, 자, 이게 말이죠, 경기장 지붕이 매우 낮아서 카메라가 와이드하게 잡는 게 불가능한데 멀리서 히샬리송이 들어간 것까진 보였고, 그래서 루턴타운 수비가 잘 막아서 아웃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클로즈업 카메라로 보니까 900억 몸값, 주급 3억 받는 브라질 스트라이커 히샬리송이 그걸 놓치면서 득점이 실패된 것입니다. 그냥 참았어요. 앞으로 경기 시간 많이 남았고 실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또 1분 뒤에 히샬리송이 기회가 왔는데, 아니 도대체 왜 골키퍼한테 슈팅을 하냐고. 토트넘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손흥민도 중거리 슛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7분에는 손흥민이 중앙에서 환상적인 키패스로 전방의 포로에게 찔러줬는데 그 득점 찬스가 또 날아가 버렸습니다. 7분 동안 점유율 9대1. 경기 초반부터 엔제 감독은 많이 언짢아하는 모습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어서 손흥민도 힘이 잔뜩 들어가 손흥민답지 않은 슈팅도 하고, 그나마 16분에 손흥민이 유효슈팅을 먼저 기록했습니다. 전반 20분이 지나서는 루턴타운이 정비가 되었는지 점점 중원 싸움을 하면서 토트넘이 좀 살짝 말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비수마가 전반 37분에 퇴장까지 당하는 변수가 생겨버렸습니다. 비수마는 테크닉도 좋고 경기 조율도 매우 좋은데 연기력은 빵점입니다.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가뜩이나 최근 VR 사태 때문에 그 담당자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헐리우드 액션이 통하겠습니까? 비수마도 옐로카드까지는 예상 못했던 것 같습니다. 후회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옐로카드 받기 몇 분 전에도 상대 역습을 끊으려고 고의적인 반칙을 하면서 8라운드 만에 5개 옐로카드를 받으면서 다음 홈경기 풀럼전에서 출전 불가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마음 무거운 상황에서 아예 비수를 꽂아버린 것입니다. 전반 37분 만에 퇴장. 점유율 80%의 전반 0대0 상황. 레벨 차이가 너무 낮다고 느낀 건지 이렇게 히샬리송과 비수마가 레벨을 맞춰줘 버렸습니다. 비슷한 경기 이미 한번 보셨죠? 세필드전. 그리고 과거 이런 고구마 먹는 경기 많이 봤었으니까 어떻게 모든 경기가 잘 풀려요. 후반전 10대 11 싸움에 다 필요 없고 승점 3점만 필요했고 손흥민이 넣어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토트넘 전반 끝난 상황에서 한국의 스포츠 금메달 상황이 정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야구 결승전, 축구 결승전, 배드민턴 결승전. 특히 야구는 그때 2대0으로 앞서 있었지만 대만 공격으로 9회 말 원아웃에 1, 2루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고우석이란 투수가 한 방만 맞으면 20여 명의 선수들 군대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장 터질 것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고우석이 상대하는 타자는 5번 타자였기 때문에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3구째 타격을 했고 이걸 병살타로 끝내면서 극적인 금메달로 아시안게임 4연패의 신화를 쓰게 되었습니다. 모두 군면제. 이 기운이 다른 경기들도 영향이 있길 바랬는데 캡틴 손흥민의 토트넘이 후반전이 시작되고 엔제 감독은 히샬리송을 바로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혀버렸습니다. 교체로 나온 선수는 호이비에르. 다음 풀럼전도 선발 출전 예약이 되어버렸죠. 10대 11로 싸우게 되자 토트넘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도 고립이 되고 손흥민의 컨디션이 어떤 건지 볼터치가 아쉬웠던 장면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정말 보너스 경기였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솔직히 좀 감이 오질 않았습니다. 토트넘은 그래도 기어코 선제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후반 7분에 코너킥을 통해서 클루셉스키가 빠르게 메디슨에게 연결했고, 메디슨이 멋진 드리블 능력을 선보이면서 상대 수비를 제치고 마지막에 반더벤이 주발인 왼발로 밀어넣으면서 득점이 터진 것입니다. 올 시즌 토트넘이 영입한 선수들의 합작골이었습니다. 메디슨은 어시스트 1위로 올랐었고 공격 포인트도 2위까지 올라버렸습니다. 토트넘은 로메로와 반더벤이 모두 득점까지 하면서 토트넘 모든 포지션이 공격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무서운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슈팅 수도 리그 전체 1위 팀입니다. 수적 열세인 상황에서 선제골은 2골 이상의 가치가 있는 골이었습니다. 거기다 앞선 상황에서 토트넘의 위기가 있었는데 비카리오가 엄청난 슈퍼세이브까지 올리면서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문제는 그래도 30여 분이 남아버렸다는 건데 손흥민은 끝내 득점을 하지 못하고 후반 74분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엔제 감독은 어떤 상황이 돼도 손흥민을 관리하겠다는 마음인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메디슨도 교체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뭐 골은 넣지 않겠다는 거죠. 루턴타운의 장점은 키 큰 선수들을 활용한 행운으로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건데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루턴타운에도 히샬리송 같은 선수들이 있었다 보니까 다행히 실점이 없었고, 이 경기 히어로가 반더벤이 아니라 로메로가 뽑힐 정도로 로메로가 엄청난 수비 능력을 선보이면서 풋볼 런던은 평점 10점을 주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이 10명으로 싸우고 수비를 강화시키려 해도 엔즈 감독은 다이어 카드는 쓰지 않는 심지가 굳은 감독이었습니다. 솔직히 벤치에 있길래 설마 했거든요. 토트넘은 끝까지 실점하지 않고 버티면서 10명이 싸우고도 최종 점유율 7대3을 유지하고 1대0 승리, 귀중한 승점 3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실제로 토트넘이 리그 1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8경기 무패로 6승 2무를 기록하면서 승점 20점을 가장 먼저 돌파한 팀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비록 3경기 연속골을 넣지 못했지만 경기 종료 휘슬이 불린 후에 누구보다 기뻐하는 모습이었고, 동료들과 엔제 감독을 끌어안으면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이 경기 결승골을 넣은 반더벤은 경기 후 BBC와 인터뷰를 했는데 뜻밖의 손흥민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제가 첫 골을 넣은 것을 함께 기뻐해줬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버스를 타고 경기장으로 가는 길에 소니가 내게 말했다. 오늘 너 첫 골을 넣을 거야 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알겠어 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정말 첫 골을 넣었으니 완벽했다라면서 손흥민이 자신의 골을 예언했었다고 한 것입니다. 캡틴 이제 별거 다 하네요. 누가 넣을지도 맞춰버리니 말이죠. 아마도 헤딩골을 기대했을 것 같은데 반더벤은 발로 넣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히샬리송 넣을 것 같다고 응원했는데 골대 앞 50cm에서 놓친 건 정말 심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히샬리송 못지않은 루턴타운 선수도 있어서 참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손흥민의 득점도 기대했었는데 이럴 때 내려앉은 팀에게도 킬러 본능이 나올 수 있길 바랬는데 셰필드 루턴타운전에서 득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손흥민도 보완해야죠. 자, 그리고 야구에 이어서 토트넘도 승리를 했죠. 그러더니 다음 축구 한일 결승전에서도 후반전에 조용욱이 역전골을 넣으면서 금메달을 따면서 아시안게임 3연패를 하게 되었고, 이후 배드민턴 세계 랭킹 1위 안세영도 중국 선수를 꺾고 금메달을 따면서 응원하는 모든 팀이 승전보를 전해주었습니다. 어리둥절하더라고요. 뭔가 다 이룬 기분. 손흥민의 득점이 없는 것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기분 좋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토트넘 1위 등극 축하하고 내일 빅매치에 무승부 간절히 응원해 보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